비트겟 선물 거래 방법에서 교차와 격리, 레버리지 헷갈림을 오늘 완전히 끝내드립니다. 앱을 켜자마자 교차냐 격리냐, 레버리지는 몇 배냐, 시장가냐 지정가냐 질문이 폭탄처럼 터지는데 여기서 대답을 한 번만 틀려도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가 먼저 빠집니다. 오늘은 그 첫 화면에서 제가 정답 버튼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가 아니라 설정 실수로 계좌가 무너졌다면 오늘부터는 반대로 갑니다. 교차는 언제 쓰고 격리는 언제 잠그는지, 레버리지는 어디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손이 기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헷갈린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설명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세팅이 바뀌면 체결이 달라지고 체결이 달라지면 같은 실력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숨을 고르고 제 화면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첫 포지션에서 손이 덜 떨리도록 길을 미리 깔아두겠습니다. 교차 모드는 한마디로 내 계좌 전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입니다. 포지션이 흔들리면 지갑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이 감각만 잡아도 버튼에 대한 공포가 절반은 사라집니다. 격리 모드는 반대로 포지션마다 울타리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한 포지션이 흔들려도 다른 잔고까지 한 번에 끌고 가지 않게 칸막이를 치는 느낌이고 오늘은 이 차이를 그림처럼 머리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멋이 아니라 속도 조절 다이얼입니다. 배수가 올라가면 수익도 빨라지지만 청산선이 가까워져 작은 흔들림에도 경고가 먼저 뜨기 때문에 세팅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는 처음 세팅부터 거래소 고르는 기준, 수수료가 새는 지점, 가입 동선, 그리고 USDT 선물 화면에서 주문을 넣는 길까지 초보가 막히는 구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 이야기도 자극적인 제목만 남긴 채 끝내지 않고 오늘은 구조와 흐름으로 끝까지 풀어드립니다.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멈추는 구간이 나오면 고정 댓글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 시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도 오늘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걸 모르면 10번 이겨도 한 번에 토해내게 되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도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따라하다 깨지지 않도록 어디서 먹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기준선을 그어드립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 단추는 차트 공부가 아니라 거래소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거래소를 고르면 같은 실력이라도 실수 구간이 확 줄어듭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확실히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조건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곳이 많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열어둔 곳이 있어 초보 입장에서는 그게 속도로 보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만 있어도 5천만 원 규모까지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몰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체감상 훨씬 저렴해서 단타를 할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세금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 이동이 더 빨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대형 거래소 수수료를 감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계산해 봐도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바로 체감됩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0.055%로 두고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며 레버리지는 20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0.055%는 작아 보여도 레버리지를 걸면 거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도 같이 커지고 이 숫자는 계좌에서 크게 울립니다. 이 조건이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버튼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먼저 튀어나오는 느낌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와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단타가 힘든 이유는 차트보다 계산기에서 먼저 나오게 되고 이길 때마다 조금씩 벌어도 수수료가 쌓이면 결국 구조가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단타를 할수록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기 쉽고 처음부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네 곳의 대형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거래 동선,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 정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A거래소 0.01%, 바이비트 0.0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로 단타일수록 이 숫자 차이가 심장처럼 뜁니다. 한국어 지원은 A거래소만 24시간 가능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에 막힐 때 물을 곳이 있느냐가 초보에게 생존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과 바이낸스는 125배로 배수가 커질수록 세팅에서 증해줍니다. 원화 입출금은 A거래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해 동선이 줄어들수록 실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금 A거래소는 이벤트 기간이라 첫 가입 시 $100를 무료로 받고 그걸로 바로 거래하는 방법과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든 구조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A거래소 가입해서 $100 받는 방법과 거래소 투자 방법 꿀팁을 5분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점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와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야 하며 반드시 그 링크로 가입해야 이벤트 증정금이 연결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회원 가입 창이 나오고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체크 버튼을 누르는데 여기서는 급할수록 천천히가 전전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까지 한 번 더 진행하는데 이 구간에서 대충 치면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으니 반드시 눈을 흔들으세요. 레퍼럴 코드 칸에는 숫자 9999를 입력하고 체크 버튼을 눌러야 하며 이 한 줄이 빠지면 혜택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고 약관 2개에 체크한 뒤 가입 버튼을 누르면 계정 생성이 끝나고 이제 추가 정보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계좌 등록하기를 눌러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데 이 단계가 나중에 꼬임을 막아줍니다. 관리자 확인 후 거래 가능 계좌로 승인되면 가입한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가 입금되고 그 돈으로 바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승인 안내가 뜨면 계좌 상태가 거래 가능으로 바뀌고 지갑에 들어온 $100가 실제 주문에 그대로 연결되며 이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눌러보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 계좌번호, 전화번호, 성함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복 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거래 방법으로 넘어가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하면 비트겟 선물 거래의 조종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 위쪽에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표시되고 이를 눌러 다른 코인으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처음엔 한 종목만 잡고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시장가나 지정가를 고르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는데 레버리지는 숫자가 아니라 청산까지의 거리감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문 금액을 설정한 뒤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전송되며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방향과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정가로 주문했는데 체결이 안 되면 시장 가격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고 시장가는 바로 체결되지만 체결가가 흔들릴 수 있어 이 차이를 알면 버튼을 덜 후회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에서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여기서부터는 예측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하는 선택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질 때 유리하며 추세는 말보다 그림이 더 솔직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며 이 구간에서 롱을 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늘면 시장 신뢰도가 커졌다는 신호가 되어 롱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까지 바람이 불 때 롱은 편한 자리가 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들어가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규제 완화, 기관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어 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분명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질 때 유리하며 역행하면 계좌가 먼저 지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해석되어 숏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가 되어 숏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나 해킹 사고 같은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을 부르며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더 편한 선택이 됩니다. 결국 롱과 숏은 내가 맞춘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은 쪽에 서는 선택이고 확률을 올리는 방법은 신호를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며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들이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주며 70 이상이면 숏을, 30 이하이면 롱을 고려할 수 있어 수치가 기준이 되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읽게 해주고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하며 추세와 거래량, 뉴스, 지표를 함께 보시면 진입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비트겟 선물 화면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